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10월 말쯤에 시험 대비가 아니라 시험이 보거든요. 중간고사를 시험 말을 보는데 추석이 껴있어. 추석이 9월 마지막 주에서 10월 첫째 주까지 해서 추석이 약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추석이 5일 정도 연휴가 되는 것 같은데 너네들이 아마 추석 연휴 때 이것저것 뭐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 뺀다고 치면 중간고사를 10월 말에 시작을 하니까 그 기준점으로 4주에서 5주 정도 시험을 봐야 된다,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 치면 9월 한 2주 차부터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9월 달에는 평소에 하던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요거겠지?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찾는 것을, 어서오세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찾는 것을 계속 하다가 9월 둘째 주가 되면 그때부터 시험 대비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시험 범위를 빨리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 2학년 친구들은 어디가 나가는지를 알고 있더라고, 교과서 내용을. 그래서 너네들은 교과서가 지금 어디 나가는지, 어디 나갈 예정인지가 안 나왔으면 나오는 대로 선생님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몇 과가 들어가는지. 그래야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시험 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어디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 방학이 지금 끝났나? 그럼 지금 온라인 클래스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했는지 모르고? 들어야 알지. 그지? 현숙이요? 다리 얘기 나오는 거? 아빠, 아들. 오케이. 뭔지 알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겠지,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시험 대비 관련된 거는 준비를 해가지고 교재를 또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교재 새로 만들어 줄 거니까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글의 주제 찾기가 되어 있는데, 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번호의 문제를 풀 때 주제, 제목, 요지, 그리고 주장이 되겠지? 이 문제를 풀 때는 한결같이 하나의 모양새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2학년이 되면 선생님이 요약문책도 하나 같이 만들어 주거든요. 자, 이렇게 5가지 문제를 풀어내는 건 같은 요령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필자의 주장은 조금 달라요. 조금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주제, 제목, 요지는 같은 맥락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일단 풀어낼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첫 두 문장을 어떻게, 첫 번째 문장에서 점이 찍혀 있는 데까지가 한 문장이겠죠. 첫 문장과 그리고 그 다음 문장까지 보면서 내가 이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즉 얘가 갖고 있는 소재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소재가 갖고 있는 디테일을 분석하는 것이 주제, 제목, 요지를 풀어내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각종 힌트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각종 힌트들이라는 거는 글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여러 가지 힌트를 받을 수 있는데 암기를 해가지고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도 나열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너희들이 풀어보고 나서 나랑 설명을 듣는 거를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분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아직 말 안 끝났어. 잠깐만. 1분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풀면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요 소재, 이 글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소재를 찾는 거, 그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글을 읽어나가면서 답을 골라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영어 보기잖아요. 이게 영어 보기에서 실수할 만한 것들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분 30초 정도 드릴게요. 문제 풀어보세요. 자, 특히 모르는 단어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줄 쳐놓고.
다음 같이 볼게. 처음에 글 읽을 때 이런 글들을 진짜 많이 봤을 거거든 얘들아. 자, 답 안 골랐으면 골라놔야 돼요. 틀리더라도 틀려보면서 형성하는 거니까. 이렇게 시작할 때 noise라고 단어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그럼 보통 얘가 이 글의 소재가 돼요. 그쵸? 벌써 시작하자마자 소재가 잡혔어요. 자, noise인데 어디서 noise냐면 in the classroom이라고 했으니까 교실에서래요. 교실에서의 소음이 되겠습니다. 이 글은 교실에서 소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어쨌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그게 답이 되겠지. 너무 쉬운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거 3월 거라서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Noise in the classroom. 자, 교실에서의 소음은요, has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 Negative effect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뭐예요? 의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선생님이 아까 적어놓은 토픽과 디테일에서 디테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소음이 토픽이 됐고 그것에 대한 디테일은 뭐냐면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해서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쵸? 어디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을 주네요. On communication patterns. 자, 의사소통의 패턴. 의사소통의 패턴에서, 즉 의사소통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좀 갖고 있대요. 그리고 the ability to pay attention. 바로 능력인데 어떤 능력? 주의 집중을 할 능력입니다. ability to 동사의 원형. ability라는 단어는 to 동사의 원형까지 같이 붙여서 암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to 동사의 원형 할 능력이 되겠죠. 해석을 하면. 즉, to pay attention, 집중을 할 능력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랍니다. 소음이라는 것. 즉,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왜? 시끄러우니까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주의 집중도 잘 안 된다는 소리야. thus, 따라서 세모, 별,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필기해. 어떻게? thus, 몇 개 쓸게. 자, thus, therefore, as a result, so. 다른 거 많이 안 쓸게요. 일단 이거만큼만. 하나만 더 쓸게. consequently. 자, 여러분 이거 쓰고 일단 내가 영어 공부할 때 연결사, 얘네들을 연결사라고 부르잖아요. 즉,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말, 그 접속사요. 접속사라는 친구들을 암기를 할 때 걔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걔가 어디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암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들은 자, 뒤에 결과를 나타내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있다라는 건 항상 뭐가 있어? 앞에 원인이 있다라는 소리야.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앞에 있는 원인에 대한 결과를 갖는 녀석들이다 라고 글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된다. 자, 그러니 앞에 원인이 뭐냐면 소음이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가지고 집중을 못한대. 그래서 어떻게 된대? It is not surprising. 놀랄 일이 아니래요. Constant exposure. 자, 단어 좀 볼게. constant 하게 되면 형용사로서 지속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단어가 처음 여러분들이 보는 단어가 되면은 집에 가서 이 단어를 암기를 하고 잔다거나 아니면 오답노트처럼 단어장을 만들어서 옮겨 적어 놓고 거기다가 꼭 갖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거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자, 지속적인 exposure, 노출. 오케이? 근데 지속적인 노출이 되어 있대. 어디에? 당연히 noise, 소음 얘기니까 소음 얘기를 하겠지. 소재는 중요하면 반복을 시킵니다. 자,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은 is related to, be related to. 자, be related to 어디에 관련 있는
자, 지속적인 소음의 노출은 아이의 아카데믹 어치브먼트에 관련이 있다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잘 들어야 돼.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가 잡혔어. 그러면 그 소재에 대한 디테일을 준다고 그랬죠? 세부 사항을. 의견을 준다라고요. 그 의견이 뭐냐면, 잘 봐봐. 소음이고, 소음에 대한 의견을 준 게 뭐냐면, 소음은 부정적 효과를 갖습니다. 자, 근데 부정적 효과인데 어디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냐는 거야. 그게 더 디테일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게 뭐죠? 바로 아이들의 아카데믹 achievement라고 했으니 학업 성취도가 되겠습니다. 됐지? 소음이라는 것은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글의 내용이 쭉 바뀜없이 끝까지 유지가 되면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뭐가 되는 것이야? 소음과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연결되어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헷갈리고 아무렇게나 글을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만약에 가다가 어떤 장치를 만나서 얘가 뒤집어진다 라고 하면은 그 뒤집어지는 시점에 어떻게 내용이 바뀌는지를 확인해 보고 여기의 내용을 내가 찾으면 되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조금 더 읽어볼게요. Particularly, 특히 in its negative effects. 자, 그게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데 어디에? reading, 글 읽기랑 글 읽는 것을 배움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학업 성취도의 소음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보세요. Some researcher, 이거 좋죠? researcher. research가 나왔잖아, 얘들아. research. 자, research라는 것은 연구 조사예요. 그치? 선생님이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거 기억나? 연구, 조사, 실험, 그리고 또 뭐 있어? 통계. 조사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랑 설문조사가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있어요. 오케이? 자, 모의고사에서 연구조사, 실험, 통계를 쓴다라는 것은 지금 위에서 말한 이 내용에 신빙성을 더해주려고 유명하고 저명한 박사님들이 연구조사, 실험, 통계를 통해서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는 건 내가 딱 연구조사를 보게 되면 아, 이거 무슨 얘기가 나올지 예상을 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란 말이야. 자, 특히 연구자들은 found, 발견을 했대. 대놓고 발견했대. 뭘 발견했겠어? 소음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 연구를 했으니까. 봐요. 자, when preschool classrooms were changed. preschool이라고 하게 되면 학교에 가기 전이니까 이제 유치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치원이요. 유치원 수업들이요. were changed. 바뀌었대. to reduce noise levels. 잘 봐. 뭘 하도록? 소음의 수준을 reduce, 감소시키도록 유치원의 환경을 바꿨대요. The children spoke to each other.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spoke to each other, 서로 more often, 더 자주 얘기를 했대. 그쵸? 그리고 more complete sentence, 더 완벽한 문장들로 얘기를 했대. 시끄럽지 않으니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their performance, 그리고 그 아이들의 성취도, 성과가 어디에 있어서? pre-reading test, 읽기 테스트에 있어서의 성과가 improved, 향상이 되었다랍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연구조사, 실험, 통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소음이 있으면 당연히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니까 소음이 없었더니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네? 라고 실험을 한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글은 다 찾았어. 그것만 끌고 가서 찾으면 돼요. 리서치 연구 하나 더 나와요. 어떤 연구인지 볼게요. With older children. 이번에는 유치원 애들이 아니라 older children, 고등학생이래. 그 연구가 suggest, 보여준대요. 무엇을? Similar finding,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답니다.
유사한 결과들을 보여준대요. 이거 보면은 벌써 느낌 오지 않아? 유사한 결과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 소음의 수준을 낮췄더니 애들이 향상이 됐대잖아요. 그지? 그러면 똑같은 결과들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봐요. 글읽기랑 매트 테스트, 수학 테스트에서 수학 시험이죠.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초등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은 in noisy school, 시끄러운 학교나 아니면 시끄러운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perform, 수행을 했대. 근데 어떻게 수행했대? below는 전치사인데 어디야? 아래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아래로 성취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성취가 좋지 않았다는 거겠지. Those in quieter settings, 더 조용한 무대라는 건 어디야? 학교나 교실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더 조용한 학교나 교실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지속적으로 더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소음, 학업 성취도 마이너스, 소음이 없었더니 학업 성취도 플러스. 그럼 그렇게 잡아가면 여러분들 답을 고를 때 뭘 골라내는지 한번 볼게. 일단 되게 쉬웠다라는 걸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소음이라는 친구를 소재로 잡아놨으니까 그 친구가 계속 보기에 나와줘야 돼요. 좀 나와줘야지 그것을 우리가 고를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만 찾으면 되는데 1번부터 보면 소음이 학업 어치분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그치? 학업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첫 번째가 뭐였어? 소음이 있으면 학업 성취도가 마이너스, 소음이 없으면 학업 성취도가 플러스. 그러니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겠지. 괜찮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3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읽기만 하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야.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자, 얘도 글의 제목으로 되어 있어서 한글이 아니라 보기가 영어입니다.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첫 두 문장을 읽으면서 소재와 디테일을 설정해 놓고요. 그리고 각종 다른 힌트들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풀어보고 답까지 골라보도록 할게요. 해보세요. 골라봐. 슬슬 답을 골라보고 틀려봐야 돼. 나의 답이 틀려보고 맞춰보고 해야 그게 훨씬 더 실력이 느는 거야. 수업만 듣고 있는 거랑 달라. 자,
전반적인 이해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큰 맥락에 대한 이해를 너네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봐.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이 글에서. 자, 시작하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시작하자마자 연구조사 실험 통계 유명인 저명인 기관 속담 격언을 사용하면 걔는 중요한 문장에 해당을 하는 것인데 시작하자마자 studies라는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연구에 들어있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지. 근데 어디서부터 연구를 했냐면 from cities, 도시로부터 연구를 했대요. 전 세계에 있는 도시를 가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차근히 나 적어볼게. 연구 내용이 뭐야? 도시야. 맞아요? 전 세계에 있는 도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가 보여주기를 오케이? 보여준대. 도시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The importance of life and activities as an urban attraction. 자, 뒤에 것부터 해석을 좀 해볼게요. as라고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as가 나올 때마다 그 as가 어떻게 의미가 작용이 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머리에 암기를 해두는 게 좋거든요. as는 전치사의 의미로 사용을 했을 때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혹은 하나 더 뭐뭐로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urban attraction이라고 해서 이 단어가 조금 애매했으려나? urban이라는 단어는 도시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ttraction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원래 알고 있는 attraction 뭐야? 매력이에요. 자,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 도시의 매력으로서 됐니? 자, 도시의 매력으로서 뭐의 중요성이 생겼대요? 땡땡 무엇의 중요성이라고 했잖아 지금. 그치? 도시의 매력으로서는 어떤 게 중요성? 이게 있어야 도시가 매력적인 거야. 그게 뭐야? 바로 life and activities. 자, 생활. 기다려봐요. 일단 생활과 그리고 활동이래요. 선생님이 지금 문장을 막 계속해서 읽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거 첫 두 문장을 여러분들이 미친듯이 분석을 해야 돼. 나처럼 그냥 첫 문장 읽고 두 번째 문장 넘어가서 읽고 세 번째 문장 슬쩍슬쩍 넘어가서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했는데 무슨 연구? 도시에 관련된 연구를 했구나. 그래서 도시의 매력을 뭐라고 설정을 했대요? 도시는 생활과 활동이라는 것에 중요성이 있대. 됐니? 생활과 활동적인 것의 중요성이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야. 도시의 매력은 생활 그리고 활동적인 거야.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여기 life가 나왔잖아 얘들아. 너희들이 life를 읽을 때 분명히 인생 혹은 삶이라고 지금 방금 읽으면서 해석을 했었던 사람이 있을 거야 마음속으로.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가 있냐면 바로 생명이 있어요. 생명. 우리 가끔씩 막 옛날 되게 고전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 왼쪽 위에 이렇게 하트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응? 그래서 뛰어가다 장애물 같은 거 만나면 하트 하나씩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죽는 거. 뭔지 알지? 그런 거 옆에 이렇게 라이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뭔지 알겠어? 그래서 라이프,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여기서 쓰이는 의미야. 바로 생활.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단어를 외울 때, 단어장에 있는 단어를 외울 때 거기에 내가 아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단어장 주면 여기 열면은 단어가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게 있거든. 근데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또 외우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영어가 다이어를 많이 알아야지 너희들한테 힘이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딜리버라는 단어가 있는데 딜리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딜리버리라는 단어 때문에 잘 알잖아? 롯데리아 딜리버리 이런 것들. 그래서 배달하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배달하다라는 의미를 이미 알고 있으면 걔를 또 외우지 말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똑같은 거를 또 외우지 말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쓰인 거야. 생활, 생명이 아니라 생활. 도시의 삶이 아니고
인생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생활과 활동의 중요성. 이게 도시의 매력이래. 도시가 매력적이려면 이래야 된대. 괜찮아? 넘어갈게. 자, people. 사람들은 gather 모인대요. Where things are happening. 어디에 모입니까? 어떤 것들이 happening. 일어나는 곳에 모인대. 도시의 생활 패턴이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적인 공간에 모인다는 거지. 정적인 공간에 모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seek 찾는데요. 뭘 찾아? The presence 존재를 찾습니다.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존재를 찾는데요. 해석 좀 되고 있어요? 도시의 매력은 생활과 활동이에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뭘 찾아? 항상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 활동적인 곳,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는다는 거야. 그게 도시의 매력이라는 거야. 그게 싫으면 시골에 살겠지. 조용한 곳에, 그쵸? 자, faced with the choice of walking down an empty or lively street. 잘 보세요. face가 얼굴이 아니라 여기서 쓰인 게 뭐야? 직면하다지. 근데 얘들아, 너네 이런 거 봤을 때 해석할 때 그냥 슥슥 넘어가지 말고 이디형으로 쓰인 거 보여? 왜 이디형으로 썼겠어? 이디형의 의미를 썼으니까 이디형으로 썼을 거 아니야. 그럼 너네들 이거 직면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직면이 된, 오케이? 맞닥뜨려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부드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 맞닥뜨려 마주쳐진다면, 어떤 상황이 마주쳐지면, 어떤 상황? 초이스, 선택. walking down. 자, 걸어가는데 선택을 하려 너보고. 어딜 걸어가? empty, 빈 거리. 비어있는 거리를 걸어가도록 선택을 받아, 혹은 lively, 활기찬 거리를 걸어가도록 선택을 받는 걸 직면된다면. 괜찮니? 그래서 너한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야, 너 사람 한 명도 없는 한적한 그 길을 걸어갈래? 아니면 사람들이 붐비는 에너지틱한 그런 장소를 걸어갈래? 라고 선택을 받았대. 근데 우린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지? 생각하며 글 읽기 해야 돼. 도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사람들이 빈 거리를 선택하겠어? 아니겠지? 그런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choose, 선택할 것입니다. The street with life. 어떻게? 생활. 활기찬 생활과 그리고 activity. 뭐래요? 활동이 함께 있는 그러한 거리를 선택할 거래. 오케이? 이런 거리를 선택할 거래. 왜? 그게 도시의 매력이니까. 맞아?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잖아.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얘들아. The walk will be more interesting. 자, 그 산책은 훨씬 더 흥미로울 거예요. 그리고 feel safer. 어떻게? 더 안전하다고 느낄 거래.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느낄 거래. 사람들이 많은 게. 한적한 곳에서는 무서운데. 그게 도시의 매력이야. Event where we can watch people perform or play music. 자,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 perform, 어떤 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는 그런 이벤트들은 attract, 이끕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뭐 하도록? to stay, 머무르도록 그 자리에. 홍대 같은 데 가서 너희들 본 적 있잖아, 그치? 연주하고 노래하고 버스킹하고 막 춤추고 그러는 것들. 사람 엄청 많잖아. 그런 사람들 다 머무르도록 이끈대. 그리고 머물러서 어떻게? watch, 구경하도록. 왜? 그게 도시의 매력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찾아다니는 거야. 자, studies of benches. 자, 이거 뭐 나왔어요, 얘들아? study 또 뭐야? 연구지. 연구를 또 다른 걸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여기다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신빙성을 더 주겠다는 얘기야. 봐요. 자, 벤치를 가지고 연구를 했대. 그리고 chair, 의자랑. 뭔지 알겠죠? 공원에 있는 벤치라든가 아니면 공원에 있는 의자들이요. city space, 자, 도시 공간에 있는 벤치랑 의자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가 보여준대. that 무엇을? seats, 좌석이, 의자나 벤치들이 with 어떤 의자야? 어떤 걸 갖고 있는 의자야? best view of the city life, 도시의 생활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을 가진 그런 좌석들은 are used far more frequently, 훨씬 더 자주 사용이 되었대. 다시 한번, 훨씬
더 자주 사용이 되었다. 너네들이 이거를 볼 때 얘들아 far라는 말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 먼, 멀리 라고 해석을 했으면 조금의 오류가 있겠지. 그치? 분명히 먼이나 멀리로 쓰이는 단어가 맞아. 근데 팁을 줄게. far라는 녀석 뒤에 비교급이 붙어있어. 지금 비교급 붙어있잖아. 그렇지? 비교급이 붙어있다면 얘는 훨씬으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저거 말고 다른 단어가 뭐 있냐면 for 말고 much more 들은 적 있잖아. much 그리고 또 뭐 있어? even, still, a lot 이런 친구들이 뒤에 비교급과 함께 사용이 되면 훨씬이라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훨씬 더 자주 종종 사용이 되었대.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도시의 생활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도시의 매력이니까. Then 뭐보다 those 어떤 좌석들이에요? That do not offer a view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view, 모습을 제공하지 않는 의자들보다 도시의 생활을 제공하는 최고의 뷰를 가진 의자가 훨씬 더 많이 이용이 되었다라는 연구가 있대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도시의 매력으로서 생활과 활동을 가지고 도시에 산다가 되는 거겠지. 그럼 이게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 계속 내가 이 소리를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있던 문장이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과 첫 번째, 두 번째 있던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 그 문장을 그냥 훑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리고 첫 번째 있던 문장이 아무런 변화 없이 끝까지 유지가 됐지. 그럼 그냥 이게 답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한 번 더 얘기하면 내려가다가 장치가 생겨서 뒤집어지면 그 뒤집어진 내용이 답이 되는 거고. 오케이? 우리가 그걸 뭐라 불러? 역접의 접속사라고 부르잖아. 너희들 많이 봤잖아요. but, 그러나 이런 말들 등장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치? 그냥 무작정 막 글을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머릿속에 정확한 씨앗을 심어놓고 그거를 바탕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본인들 답을 어떻게 골랐는지 보자. 답은 자, 이런 거 한번 볼게. 파크 이런 거 공원 같은 거 나오면 말도 안 돼요. 오케이? 내용 일치 불일치를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우리가 하나로 압축해서 넣어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시의 최고의 매력이 뭐가 되는 거죠? people,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활동적이고 생활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예시가 뭐였지? 비어있는 거리를 걸을래,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를 걸을래, 거리를 걷는다고 했고, 그리고 벤치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벤치는 이용이 잘 안 됐어. 그래서 도시의 매력으로서는 사람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단어 체크하면서 소재 잡고 푸세요. 답 꼭 골라. 첫 두 문장 심각하게 보세요.
중요한 거 하나만 체크 먼저 하고 넘어갈게. 어디냐? 그리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까지는 여기까지네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온 얘기가, 그렇죠? 지금 이 문장에서 보면은 슬쩍 이 네 개의 문장을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지 않은지만 얘기를 해볼게. 뭐가 들어있지 않냐면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줬는데 이 자리에는 역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in addition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for example이라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자, 역점이 없다라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계속 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나서 in addition이 나왔다는 건 얘는 순접이죠. 순접이라는 친구는 앞에 나와 있는 속성을 그대로 끌고 간다. 앞에 나와 있는 속성을 그대로 끌고 간다. 굳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적 속성이 아니더라도 앞에 나와 있는 맥락과 같은 맥락을 얘기를 한다. 그치?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해한 내용이 그 뒤에도 똑같이 나올 거고요. For example은 예시가 나오는 얘기니 이것의 예시가 나오는 거야. 즉,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라는 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엄청나게 내가 힘을 실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죠? 가볼게요. Consumers, 소비자들이죠. 저거의 동사형이 consume이에요. 소비하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ER을 붙여서 consumer가 되어서 소비자가 됐습니다. 소비자들은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uncomfortable with taking high risks. 자, 일단 소비자들은 편안해하지 않는데 무엇을? taking high risk. 자, 높은 위험을 취하는 것. 즉 무슨 말이야?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데요. 불편해한대요. 누가? 소비자들이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예?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소비자들은 높은 고위험 감수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왔지? As a result. 방금 적어놨는데 쌤이 지웠던 부분이죠. 여기다가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말. 그 앞에 있는 말이 뭐야? 소비자들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결과 소비자들은 usually motivated. 뭐가 된대요? be motivated to.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뭐 하도록? use. 사용하도록. a lot of strategies. 많은 strategy. 전략. 뭐 할 전략? to reduce risk. 바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한대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말한 게 소비자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디테일을 하나 떨어지는 게 뭐야? 그 결과 많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치? 위험 감수를 없앨 전략을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그 뒤에도 계속 이 말을 이어나가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뉘앙스의 말만 찾으면 되는 거야. 가볼게. 자, consumers can collect. 소비자들은 수집할 수 있대요. additional information. 뭐예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랍니다. 이거 뭔 얘기하는 거지? 전략이야. 소비자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잖아. 그치? 소비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by conducting online research. 뭘 통해서?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온라인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reading news article. 자, 신문 기사를 읽음으로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talking to friends.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consulting on expert. 뭐를? 전문가와 상담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이네요.
그리고 consumers 여기 또 있었네. 소비자들은 또한이라는 말이야. 너네가 중학교 때부터 또한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얘를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또한이라는 말도 아까 선생님이 써놓은 이 순점이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앞에 했던 말을 그대로 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한이잖아. 또한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대. 그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같은 말이니까. 또한 줄일 수 있대. 무엇을? uncertainty. 자, certain이라는 단어가 확실한이에요. uncertainty 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대. 뭘 함으로써? By buying the same brand. 같은 브랜드를 구매함으로써. That they did the last time. 그들이 지난번에 구매했던 같은 제품을 또 구매를 함으로써. 이해됩니까? 이게 뭐예요? 전략.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인 거야. 내가 저번에 샀던 물건을 똑같이 또 구매함으로써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저번에 써봤으니까 만족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7이라고 해도 어쨌든 7이라는 건 보장이 되니까. 그치? 근데 내가 새로운 제품을 사게 되면 어떤 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Believing, 뭐 하면서? 믿으면서 that the product, 그 제품이 should be at least, 최소한 as satisfactory as their last purchase. 그들의 마지막 구매 purchase, 마지막 구매만큼 만족스러울 거라고 믿으면서 지난번에 샀던 물건을 그대로 구입할 거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지 말고 글의 맥락을 생각해 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맥락이 뭐야? 그냥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런 전략들을 사용해서 위험을 위험을 줄일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걸 싫어하니까.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 그리고 in addition이 나왔어. 이거 또 무슨 말이야? 똑같은 말 또해. 예시, 똑같은 말 또 한다고. 그러면 답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이거야. 소비자들 많은 전략을 사용해서 높은 위험 감수를 줄인다. 안전한 구매를 한다가 되는 거겠지. 그렇지? 뒤에 거 읽어볼게. 자, 또한 some consumers, 몇몇 소비자들은 may employ. 자, employ 줄쳐볼게요. 여러분들 employ 이거 많이 봐서 알고 있어요. 뭐로 알고 있지? 고용하다. 맞죠? 그 의미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용하다.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단어장을 줬는데 그 단어장에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야. 자, employ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옆에 고용하다 이렇게 쓰여 있지. 그럼 너네 이거 이미 알고 있는 단어잖아. 그럼 내가 이거 시험 볼 때 빈칸 주면은 고용하다라고 쓰면은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야. 옆에 이용하다라고 있으면 얘로 같이 써야지. 왜냐면 지금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몇몇 소비자들은 이용할 수 있어. 무엇을? 단순한 decision rule, 의사결정을 하는 룰, 규칙을. 어떤 규칙? That result in a safer choice, 더 안전한 선택을, 결과를 초래하는 심플한 의사결정 규칙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 규칙이 뭐가 될까? 예를 들어서 Someone might buy, 누군가는 구매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비싼 offering, 제품을 or choose a heavily advertised brand, 아주 많이 광고가 되는 브랜드를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자, 겁나 비싼 제품을 산대. 혹은 제일 많이 광고가 되는 것, 인스타나 페북에서 광고가 막 미친 듯이 되고 막 네이버 실검에도 맨날 올라와. 그런 제품을 산대. 왜? In the belief, 이러한 신념 속에서 산다는 거야. 어떤 신념? That this brand, 이 브랜드가 has a higher quality, 더 높은, 아니지? 매우 higher 하기도 더 높은 이네요. higher quality에서 더 높은 질을 가지고 있다고. 더 높은 품질을 갖고 있을 거라고. than other brand, 다른 브랜드보다. 왜냐? 비싸니까. 광고를 많이 하니까.
비싸니까 광고를 많이 하니까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품질을 갖고 있을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브랜드를 구매를 한대요. 그게 뭡니까? 전략 중에 하나네. 그지?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전략이라는 말이 대체 어디서 나왔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온 친구가 끝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글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너네들이 바라봐야 할 시선이 되는 거야. 이건 고2가 되든 고3이 되든 다 똑같이 하는 거야. 뭐 언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그리고 플러스 요약문의 문제를 풀 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빈칸 추론할 때도 똑같아.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맥락을 생각해봐야 되는 걸 내가 계속 생각해야 돼. 어떤 한 문장에 빠져가지고 그 문장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큰 그림을 좀 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 문장에 빠지면 그 다음 문장에서 내가 봤었던 말이 나오면 왠지 그걸 고르고 싶단 말이지. 그거 고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초 줄 테니까 답 다시 한번 골라보세요. 내가 나의 답을 계속 유지 고수를 할 건지 바꿀 건지.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을 고르자면 여러분들 어떤 걸 골랐을까? 소비자들이 위험 감수하는 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위험한 게 싫대요. 안전한 구매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구매를 하려고 무엇을 했었어? 첫 번째로 인터넷에서 친구한테 물어봐. 인터넷에서 조사해. 그 평점 같은 거 조사하는 거겠지? 전문가한테 물어봐. 이런 것들도 하고. 저번에 샀던 거 또 사. 응? 아니면 겁나 비싼 거를 사, 광고를 많이 하는 걸 사. 그 이유가 뭐야? 안전한 구매를 하기 위해서야. 안전한 구매. 소비자가 열렬히 간절히 추구하는 것. 소비자가 열렬히 간절히 추구하는 것. pursue. 무슨 뜻? 추구하다. eagerly. 무슨 뜻? 열렬히 간절하게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safe purchase. 안전한 구매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제 풀어내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선생님이 지금 저번에 1학기, 2학기 때 봤던 동표고 시험지도 봤는데 거기서 보면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 시험 대비할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가질 때 내용적인 측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을 할 거니까 내용은 빠삭하게 이해를 할 거야. 그치?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서 이러한 문제의 유형이 나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체적인 글의 맥락으로서 내가 가장 중요한 걸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뽑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들은 틀리지 않고 꽉 맞춰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씩 맞춰가고 빈칸 추론 맞추고 하나씩 맞춰가면서 나의 등급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야 돼. 너네 이제 시험 2번밖에 안 봤잖아. 응? 대학교 가려면 시험 총 몇 번 본다 그랬었어? 기억나? 몇 번 봐? 3학년 1학기까지 봐요. 그럼 몇 번이야?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2번, 총 10번이에요. 오케이? 너네가 총 10번의 시험을 보는 거야. 3년 동안 총 10번의 시험을 봐서 이걸로 수시를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들어봐. 1학년 때 4번을 보는데 지금 너네들 2번 본 거야. 8번이 남았어.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지금 시기 같은 경우가 되면 고2 애들은 6번을 본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고2 애들은 어떤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냐면 한 30% 정도는 6번의 시험을 다 말아먹은 애들이 있겠지?
다 잘 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지? 상대적인 거니까. 그럼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해? 정시를 가야 되겠다. 나는 정시를 파야 되겠다. 따위들 내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내신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명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가는 게 얘네들한테는 이득이야. 왠지 알아?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떨어져 나가고 시험을 다 조져주니까 내 등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거 다 상대평가잖아. 뭔 말인지 알지? 상대평가. 내가 수학을 80점을 맞아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게 상대평가잖아. 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영어를 50점 맞아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계속 애들이 포기해. 그러면 이 등급이 자동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 말이 뭐겠어? 주변에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즉 시험을 한 번 볼 때마다 너네들이 지켜봐봐. 한 번 볼 때마다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볼 때마다 주변 애들이 다 포기하는 애들이 하나씩 생긴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시험 한 번 보고 세 번째 보고 네 번째 볼 때마다 한 명씩 계속 생겨. 반에 나 안 해. 정시할 거야. 뭐 이런 애들이 생기고 뭐 이것저것 이유로 막 그만두게 돼요. 그럴 때 너네들은 끝까지 짜내가지고 끝까지 짜내서 등급을 만들어서 이걸로 대학을 가야 돼. 알겠지? 정시를 한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아예 갖고 있지 말라고. 처음부터 내가 나머지 8번의 시험을 조금씩 계속 올려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남들처럼 나도 포기해버리는 그 중 한 명이 돼버리면 안 돼. 알겠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휘입니다. 단어 잘 외워오시고 다음 시간에 토요일날이죠?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